오늘은 2024년 8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석이라는 걸 아시죠? 근데 이 정치인들이요, 이 보석을 딱 해놓고 근신하기는커녕 지 맘대로 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사법부는 뭐합니까? 딱 잡아다가 근신하지 못하는 소위 보석 조건을 어기는 사람은 바로 수감명령 내려가지고 그냥 오히려 배가시켜가지고 다시 재판해가지고 보석 조건을 어긴 그거에다 플러스 페널티를 갖다가 2배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팍 썩도록 만들어놔야 법을 지킬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법조계는 그래서 구속제도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이 정치인들 한번 예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경기도 공문 유출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신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보석됐는데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 관련 민주당 기자회견에까지 참석했다는 자입니다. 자,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이 근신은커녕 대놓고 보석 조건을 어기는 일이 자꾸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탈법한 자들, 이렇게 해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내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풀어주는 제도인데, 그러나 석방 후에는 사건 관계인하고 말을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살포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한번 보십시오. 지난 5월 달에 보석으로 풀려났죠. 지금 풀려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는 석방 다음 날 바로 광주광역시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때 사건 관계인 2명이 그를 따라다녀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석방 후 재판에서 보석 취지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 송 대표는 이런 우려는 충분히 참고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적으로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만 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체포, 법정 체포, 법정 구속을 시켜야죠. 그렇다고 안 하는 겁니까? 송 대표는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7일에는 광주지검 고검 앞에서 검찰 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보석 후에 정치활동으로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고 압박하는 게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FC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보십시오. 그도 지난 6월에 자정 전에 귀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재판부에서 경각심이 없다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작년 4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다 매일반들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구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점이 복잡한 정치 사건은 구속기간 6개월 내 심리도 못 마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중간에 보석까지 해주니까 뭐 재판이 이게 될 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재판을 뒤흔드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보석은 누가 허가하는 겁니까? 보석은 판사가 허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판사가 재판을 뒤흔들게 만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판사가 엄격하게 문제가 딱 생기는 사람은 바로 법정 구속시켜가지고 더 재범하는 형식으로 더 재범하면 더 가중 처벌을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 재판 기간에 따라서 구속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월 구속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늘리자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이 양형제도 많이 고쳐야 됩니다. 양형제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것이 법조계의 얘기입니다. 양형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특히 말이죠. 이 보석에 관련돼 가지고 이 보석하는 자들이 안 어긴 사람들이 몇 명 될까?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죄를 져놓고도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 이게 죄의 값을 받는 겁니까? 네. 이 보석제도에 대한 심각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을 받은 사람들이 보석을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양형에 가중처벌하는 이러한 장치가 없는 한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송영길 같은 거 보십시오. 심지어는 15일 날 김구 기념 거기 가가지고 이종창과 함께 야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고 하는 데모를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함께 하고 말이죠. 정진상은 자정 전에 귀가 보석 조건이 있는데 그걸 막 어긴다는 거죠. 지 맘대로 술 먹다가 늦으면 늦고 경각심이 없다는 지적까지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자팔찌가 다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팔찌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모르다가도 알 일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